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별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원의 4대 하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하천, 바로 항구지천입니다. 항구지천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재성입니다. 네, 저는 윤양옥입니다. 자, 항구지천 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를까요? 4대 하천 중에서 제일 큰 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디서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항구지천의 어, 시작점은요? 일단 4대 하천 중에서 3대 하천은 일단 바로 광교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항구지천만 유일하게 시계를 벗어나서 의왕시에서 출발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신지. 네. 그래서 왕송호수에서 출발을 한다고 써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의왕시 부곡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명 부곡저수지라고 그랬죠. 아, 네, 예. 그렇죠. 옆에 철도박물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철도박물관이 네. 여기에 그 교통대학교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교통대학교가 있어서 저희 때 한창 고등학교 때 공무원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그래서 철도박물관을 가서 기관사를 하면 철밥통을 찰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철도박물관이랑 교통대학교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의왕 쪽에. 네. 네. 수원에서 멀지도 않고. 그 전에 언뜻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상하게 그 전에 의왕 지금 부곡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조그만 동네였거든요. 근데 네. 지나오는데 역은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철도 관련되신 분이 일제 때 일종의 대피 시설역으로 만드는 데가 그 의왕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아마 안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기차를 그 항공기 폭격 때 보호할 수 있는 터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요. 철도 저기 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뭐 엄청나게 넓은 그 부지에다가 철도가 여러 가지가 철길이 많이 있어서 여유 있는 게 보니까 그렇게 그 일본 애들이 경부선 중에 일부러 그 대피할 수 있는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차량 그 바람에 차량 기진이 뭐니 그런 것들이 물류시설이 많이 들어섰죠. 네. 어쨌든 왕성저수지 그 서편에는 새우대라는 그런 그 지명도 옛 지명도 가지고 있는데 새우대라는 옛 지명은 정조가 아까 새남 저기 그 우리 아까 삼남길 얘기 나왔었는데 먼저 그 하나의 그 지선길이죠. 그 과천서 나와가지고 남양 나가는 길에 지선길이 바로 그 새우대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왕성저수지가 이제 유원지가 돼가지고 그쵸. 의왕시에서 많이 개발했죠. 아마 네. 양옥쌤은 거기 자주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저 밥 먹으러 많이 갔습니다. 왕성저수지. 그렇죠. 예. 네, 그냥 밥 먹기 좋은 공간이고 또 구경하기 좋은 공간. 네, 그래서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어렸을 때는 철도박물관 네. 구경시켜준다고 그렇죠. 많이 갔고요. 그리고 호수가 되게 넓어가지고 거기에 네. 레일바이크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왕송호수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원의 이제 큰 저수지라고 하면은 거의 그 원천 저수지, 광교 호수공원 그쪽을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근교에서 큰 거는 제 기억에는 왕송호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왕성저수지. 어떻게 보면은 그 서호천에 있었던 그 해우제 얘기가 잠깐 하다 말았었는데 거기도 이제 어린이들 가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 돌아가신 고 심재덕 시장님의 저택이 있던 동네인데 네. 그 어른께서 그거를 시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재덕 시장님이 이제 일명 토일렛 회장이라고 그러죠. 세계 그 화장실 협회가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서호촌 얘기했었는데 일단 항구지천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되는 거죠. 바로 네. 수원에서 왕성저수지로. 벗어나서 네. 의왕에서 의왕에서. 시작하는 그렇게 천. 됐죠. 그 의왕 그 저수지 보면 체육공원도 있어요. 부곡 그 체육공원도 있고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마 묻히신 곳이 그 왕성저수지 바라보는 그쪽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지지대 고개 넘어오는 그 부분하고 많이 떨어졌나? 저도 가보질 못해서 네. 그
저 얘기를 못 했는데 잠깐 그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전 회차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지대국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덕성산인가요? 네, 그 오른쪽으로. 덕성산 네. 예, 그 기슭으로 알고 있는데 SK뷰 아파트 고층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쪽이 보인다고 그래요. 삼성. 그러니까 그쪽 왕성하고는 좀 반대가 되겠죠. 저는 향이- 왕성저수지하고 가깝다는 그쪽이 생각했는데 아니고, 아니네요. 예. 그 북부 저 성대 나가는 그 길에서 진입로가 있다 나눠지죠. 보니까, 네. 예. 근데 뭐 상당히 거기도 명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참 그러고 보니 삼성 이 뿌리가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왕송호수에서 이제 시작한 황구지천이 또 네. 1월 저수지에서도 이제 합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럼 1월 저수지 옆에 있는 게 그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 성균관대. 그래서 대학교죠. 성균관대에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균관대는 제가 그 첫 시사하는 사진을 저도 본 것 같은데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일단 성균관대만 해도 항상 그 지방대들이 많이 이 수도권으로 내려올 때죠. 네. 그때는 좀 공학부가 내려왔죠. 네, 공학부가 내려와죠. 그때만 해도 성균관대를 삼성재단에서 운영할 때니까 네. 삼성의 머리 인식 가지고서 바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수도권대 무슨 뭐 명지대, 경기대, 경희대 등이 많이 내려왔는데 네. 삼성이 제일 부지를 잘 골랐다. 그쵸. 토목공사가 필요 없는 일호선이잖아요. 네. 토목공사가 바로 필요 없는 평지에 들어왔으니까 그쵸. 건물 짓기도 좋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삼성의 그 개념이 그 어떤 선별 능력 개념이 대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성균관대 식물원이 있는데 전 여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도 여기는- 식물원은 안 가봤어요. 네, 식물원이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 수목원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1월 여수지에 서울 시립 수목원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지나다 보니까 그 서울 성균관대학교 정문 쪽에서 바라보니까 그 온실 하우스 네. 할 수 있는 골조가 한창 짓고 있더라고요. 그 음. 1월 여수지 그쪽에 계신 분들 참 좋아요. 보면은요. 그쵸. 아파트에 계신 분들 네. 한 1km도 채 안 걸어가도 서저수지에 가서 여기서 한도 바라볼 수 있고 네. 거기 또 백로도 거기 생태 살고 있고 뒤돌아서 조금만 더 오게 되면 1월 저수지에 상당히 좋거든요. 네. 한 바퀴 도는데 1.5km 될 텐데 또 식물원도 거기 들어서고 아주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원 원예 농협이 있다고 음. 하는데 그렇죠. 보통 양재꽃 시장을 많이 가는데 수원에도 이렇게 이 원예에 관련된 그런 시장이 있었던 건가요? 원래 그 지금 아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로마트에 있던 그 원예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 하나로마트. 예. 근데 그게 원래는 저 험해실동 네. 그 수원 원예조합은 따로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병합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돼서 그렇게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험해실동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 황구지천 서쪽으로 보면 홈의실동. 홈의실동이 이렇게 그렇죠. 예. 크게 있잖아요. 요즘 또 핫하죠. 네. 그래서 그 금토동서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신분당선 네. 연장으로 또 이제 버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조금 이제 지하철도 이제 뚫리니까 조금 더 좋아지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농구 배구 전용 경기장에서 농구 배구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험해실동 쪽에. 제 생각에 아마 험해실동은 네. 4대 하천 중에서 거의 아마 자연 생태적인 하천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봐지거든요. 글자 그대로 평야를 가로지르는 네. 하천이었는데 이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좌우로 이제 뭐 아파트가 한다든지 뭐 금곡동, 네. 험해실동 뭐 이런 등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 그래. 앞으로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그 중간에 보면은 농사가 할 수 있는 평야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 금고동, 당수동 이쪽에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좀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거기 또 땅 갖고 계신 또 지주분들은 비싸게 팔아서 아파트 짓는 게 좋을 거고 우회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칠보산까지 이어지면서 수원에서는 가장
그 평야가 살아 있고 생태 공부할 수 있고 한 데가 황구지천인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존이 될까 하는 아쉬움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그럼 다 평야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차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황구지천은 굉장히 넓어요. 네, 하천이 그렇죠. 하천의 폭이 일반 서호천이나 이건 되게 좁잖아요. 네. 엄청 넓어서 그거 그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를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쓰레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수원 시민으로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좀 깨끗하게 보호하고 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황구지천에 대한 기대를 수원 시민들이 스스로가 그거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수원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평야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되고 다 메꿀다고는 생각은 전 그래요. 더군다나 궁금한 이전하게 되면 거기도 또 도시가 들어올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수원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너무 도시화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이 호매실동이 1987년 화성군 내송면 호매실리였다가 그렇죠, 이때 그렇죠. 수원으로 넘어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딱 그 수원역 뒤편, 그러니까 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지역이 수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맨 처음에 호매실 개발될 때 거기 수원 맞아? 약간 이랬었어요. 그쵸. 왜냐면은 거기는 약간 화성에 속한 거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금곡동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생활권이니까. 예. 근데 호미실동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여기도 수원이었구나, 네. 이렇게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 호매실동. 수원이 화성의 서남쪽 부분은 수원의 서남쪽은 화성에서 매입된 것이 상당히 많죠. 영입된 것들이 태장면, 태장고개도 그 태장면이 입구였었어요. 화성시 화성군 태장면. 근데 그게 지금은 매교동에서 바로 올라왔는데 태장고개가 그래서 태장고개고 그런 이름이 있고 호미실동도 지금 제가 보니까 저 와서 한참 후에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영입이 됐는데 네. 편입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연도가 그렇게 되나요? 제가 수원 와서도 한 10년 후에 저 편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화성 매송면에 들어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쪽에 조금 이제 그나마 황구지천이랑 연결된 거를 이제 조금 보면은 그 근처에 이제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관이라고 네.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체험관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요새 조금 더 이제 수원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뭐 고색역 그리고 네. 이제 수인선 맞아. 연장돼 가지고 네. 이제 그쪽에도 이제 조금 지하철이 이제 호매실보단 조금 아래쪽에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꽤 괜찮아지고 있고, 수인선이 재개통되면서 물론 조금 거리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수원역에서 지하철 타면은 소래포구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동인천도 갈 수 있게 돼서 네. 그거는 좀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뭐 가보실 일은 없겠지만은 지금 영신여고 바로 아래쪽 보게 되면 터널이 있었죠. 아마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인선이 협계에다가 이제 광계로 바뀌면서 바로 이제 그쪽이 그 서부 지역에 네.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발전은 좋은데 일부는 좀 보존됐으면은 그쵸. 더군다나 이제 또 그쪽에는 또 칠보산이 있잖아요. 네. 칠보산이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있다고는 뭐 딱 잘라서 얘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7가지 보물이 칠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한 30년 전만 해도 거기가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그 나름대로 눈여겨봤던 지역이에요. 한겨레 신문에서 여기만은 보존하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할 때 네. 시리즈 중 하나가 바로 칠보산이었거든요. 네. 거기 희귀식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중간 언덕까지 보면 찬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저기인데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그 이제는 동쪽으로는 청명산,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수원의 진산은 광교산, 광교산. 그리고 이제 팔달산이 가운데 있고 서쪽으로는 칠보산이 버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는 더 이상 개발의 어떤 참날개가 파헤칠 게 아니라 보존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칠보산도 생각보다 광교산하고 이제 조금 이제 광교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되게
좋은 흙길이라 좋은 산이잖아요. 칠보산도 이렇게 조금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운동 삼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야트막하죠. 네. 예, 저희 애도 막걸리 한 잔씩 맞아요. 하시고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음. 하시더라고요. 네. 칠보산도. 저희 애도 어렸을 때 애들도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라가면 아이스케이키 아저씨가 아이스케이키를 가지고 그 옛날 어렸을 때처럼 그 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수동에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뭐 한 10분이면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칠보산도 음. 그렇고 광교산도 그렇고 되게 좀 그 무리하지 않고 네. 운동 삼아 참 올라다니기 좋은.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고.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수원에 이런 맞아요. 각각에 있는 산들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구운동 그 서편 쪽으로 다 네. 그쪽이 평야잖아요. 네네. 평야가 이제 이어져 가지고서 황구지천 쪽으로 같이 흘러가면서 비행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가 이제 중부뜰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수원 쪽에서는 마지막 남은 평야인데 제 생각에는 구집이 거기를 다 밀어서 그 어떤 아파트를 줘야 될까 하는 데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원에 뭐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화국의 산실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자연과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이게 또 물론 이제 아파트가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짓는 게 아니라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잘 활용해서 보존하면서 지은 게 참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인구도 줄어들고 최 피크를 찍었다고 네네. 하는데 그렇게 주택이 부족한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 도시는 소멸이 되고 있어서 이제 수도권으로 몰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최소한 그 선생님 말씀처럼 자연을 어느 정도 진짜 보존하면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황구지천은 합니다. 글자 네. 그대로 이제 서해까지 가는 천이잖아요. 네. 서천, 원천리천, 수원천이 다 황구지천으로 대황교동에서 합류가 돼서 내려가는 건데 네. 그래서 오산으로 해가지고 세마대 고개 옆으로 흘러서 내려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차원에서 달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또 좀 하게 되네요.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요. 우리가 11회차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12회차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